こんにちは。夫婦で作るおちゅぶり日本語チャンネルをいつもご覧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回で4回目の動画配信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皆さんどうですか？今まで出てきた漢字は覚えられそうですか？漢字を覚えるのってなかなか簡単なことじゃないですよね。日本人でも漢字を覚えるのが苦手な方はたくさんいます。もし皆さんの中でどうしてもこの漢字を覚えられないなという漢字があれば、私たち夫婦が手助けしたいので、ぜひコメント欄の方に教えてください。あと、この動画は漢字を勉強する方向けに配信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超初心者向けの動画を今このじなちゃんと準備しているので、そちらの方もおいおいアップ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楽しみにしていてください。あと、今まで何回か動画を配信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動画を投稿するたびにクオリティを上げることを意識しています。今回は面白いアニメーションを隠しているので、そちらの方もチェックしてみてくださいね。それでは、スタート！오늘은 한자편 파트 1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파트 1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손, 또를 의미하는 한자이자 맞다라고 발음하는 한자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한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부터 세 번째 시간에 걸쳐서 이미 15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6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자세한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6개의 한자를 보고 계신데, 이 한자들의 공통점이 눈에 들어오세요? 정답은 바로 이 아이가 모든 한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먼저 이 한자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한자편 첫 번째 시간에서 소개해드렸던 손우라는 한자에 흑토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그럼 스토리텔링으로 가볼게요. 지금 어떤 남성분이 손에 물조리개를 들고 있는데, 흙에서 자라고 있는 꽃에게 정성스레 물을 뿌려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손에 든 물조리개로 흙에서 자라고 있는 꽃에게 뿌리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답은 물줄기죠. 따라서 이 한자는 물줄기경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 한자는 사실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는 한자예요. 따라서 일본어로는 뜻도 음도 발음이 존재하지 않는 한자인데, 하지만 방금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해드렸듯이 이 한자가 지니는 의미, 즉 물줄기를 의미한다는 점은 반드시 이해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물줄기경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두 번째 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물줄기경이라는 한자에 실사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참고로 실사는 단독으로 쓰이면 이와 같은 모양을 하는데, 리본 모양의 실을 연상해 주시면 한자를 훨씬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으니까 함께 메모 부탁합니다. 자, 그럼 스토리텔링 들어가 볼게요. 지금 시계가 보이는데 둥글게 생긴 시계추가 실에 매달리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시계를 바라보고 있으면, 야, 시간 정말 물줄기처럼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하고 느끼진 않으세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실에 매달린 시계추와 함께 시간이 물줄기처럼 빠르게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지나가게 되죠. 따라서 이 한자는
지날 경 혹은 경과할 경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타츠라고 있고 헤르라고 읽는 경우도 있어요. 한편 음으로는 케라고 읽어주고 예외 발음도 있긴 한데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할게요. 자, 그럼 예문입니다. 経過、経験、経済。 경과, 경험, 경제라는 어휘로서 음동 예문을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예문은 日本に来て20年が経った。 일본에 와서 20년이 지났다 라는 의미인데 이건 사실 제 얘기를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예문 하나만 더 보면 イギリスを経てドイツへ行く。 영국을 거쳐서 독일로 가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와 같이 훈독으로 읽히는 경우의 예문도 각각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날 경, 경과할 경은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러면 세 번째 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의 생미를 보면 물줄기 경이라는 한자에 수레차 혹은 수레거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참고로 수레차는 단독으로 쓰이면 이와 같은 모양을 하는데 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연상해 주시면 한자를 외우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주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자동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교통 상황이 물줄기 흐르듯 원활한 상황이에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끼리 물줄기처럼 원활하게 흘러가면 운전자의 기분은 어때지나요? 정답은 가벼워지죠? 따라서 이 한자는 가벼울 경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가루이라고 읽는데 가로야까라고 읽는 경우도 있어요. 한편 음으로는 케라고 발음해 줍니다. 자, 그럼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警戒、 경쾌라는 어휘인데 기분이 가볍고 상쾌하다는 의미예요. 자, 다음 예문은 軽率、 경솔이라는 어휘인데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어서 가볍다는 의미가 되고요. 자, 예문 계속 가볼게요. 軽く一杯どうですか? 가볍게 한 잔 어때요? 라는 의미로서 훈독으로 읽히는 예문이 되고요. 자,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軽やかな足取り。 가벼운 발걸음이란 뜻인데 이와 같이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발음이 살짝 바뀐다는 점을 함께 메모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가벼울 경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네 번째 한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생미를 보면 물줄기 경이라는 한자에 조금 걸을 척이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참고로 조금 걸을 척은 이 한자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는 갈행이라는 한자의 일부분으로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하고 따라서 이 아이는 길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 들어가 볼게요. 지금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길이 보이는데 약간 커브길이네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우리들은 빨리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 그래서 물줄기처럼 곧바른 길을 만들어서 재빨리 가고 싶어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길은 길인데 물줄기처럼 재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무슨 길인가요? 정답은 지름길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지름길경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요. 음으로만 케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게, 직경이라는 어휘로서 우리말이 지름에 해당하고요. 다음은 한께, 반경이라는 어휘인데 우리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어휘예요. 자, 하나만 더 보면 고개, 구경이라는 어휘로서 우리말이 구멍지름에 해당하는 어휘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름길 경을 맞히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5번째 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물줄기 경이라는 한자에 마음심이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어요. 먼저 마음심은 단독으로 쓰이면 이와 같은 모양을 한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 다음으로 물줄기 경은 원래 손을 의미하는 한자에 흡토가 결합한 형태였죠.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넷플릭스로 공포영화를 보고 있는데 공동묘지가 보이는 장면이에요. 근데 무덤 및 땅속에서 갑자기 손이 튀어나오면 어쩔까 하고 마음을 조마조마하면서 영화를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갑자기 땅속에서 손이 튀어나올 것만 같으면 마음이 어때지나요? 정답은 무서워지고 괴이해지죠. 따라서 이 한자는 괴이할 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아야시, 아야시라고 있고 음으로는 카이, 카이라고 발음해요. 자, 그럼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부츠, 괴물이라는 어휘가 되고요. 다음은 요가이, 요괴라는 어휘인데 혹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요기워치라고 들어본 적 있을 텐데 그때 사용하는 어휘가 됩니다. 자,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아야시 히토, 괴상한 사람 혹은 수상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괴이할 괴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물줄기 경이라는 한자에 풀초라는 한자가 더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스토리텔링 들어가 볼게요. 지금 초록색의 풀이 보이는데 잎사귀들이 여러 개 나 있고 이 잎사귀들을 풀줄기가 이어주고 있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풀의 잎사귀들을 물줄기처럼 잇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답은 줄기죠. 따라서 이 한자는 줄기경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 뜻으로는 굳기라고 있고 음으로는 K라고 읽기는 하는데 대부분 뜻으로만 사용되는 어휘라서 굳기라고만 알아두셔도 좋아요. 자, 그럼 예문 볼게요. 하나노 쿠키, 꽃줄기라는 어휘가 되고요. 다음 예문 보면 하구키, 잇몸이라는 어휘인데 풀줄기가 잎사귀를 잇고 있듯이 잇몸은 이빨을 잇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좋겠고 다음으로 발음이 굳기로 바뀐다는 점을 함께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4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일본 한자 공부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한자 재빨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자입니다. 손에 물조리개를 들고 흙 위 꽃에 뿌린다고 해서 물줄기경이라는 한자가 되었고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뜻도 음도 발음은 없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실에 매달린 시계추와 함께 시간이 물줄기처럼 지난다고 해서 지날경, 경과할경이 되었고 뜻으로는 타츠, 헤르, 음으로는 케로 각각 발음한다고 설명드렸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한자는
자동차끼리 물줄기처럼 원활해서 운전자 기분이 가볍다고 해서 가벼울경이라고 말씀드렸고, 뜻으로는 가루이, 가로약각, 음으로는 K로 각각 발음한다고 했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한자는 물줄기처럼 재빨리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해서 지름길경이 되었고, 음으로만 K로 발음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섯 번째 한자는 공포영화를 보는데 땅에서 갑자기 손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마음이 괴이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한자는 괴이할 괴라는 한자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 뜻으로는 아야시, 음으로는 카이로 각각 발음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자는 풀의 잎사귀들을 물줄기처럼 잇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줄기경이 되었고, 뜻으로 쿠키만 하셔도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일본어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래자, 맞다네. こんにちは。夫婦で作るイルボの、間違えた。おちぐり日本。こんにちは。待って。